오늘 설교 제목이 국어 공부 좀 하세요입니다. 국어 공부 좀 하세요. 지난주에 아내들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당신은 뭐를 원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을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 말을 해. 말을 하면 내가 그거를 잘 알아듣고 또 설교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좀 얘기를 해봐. 말을 안 할래요. 왜 안 해? 말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남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의미를 잘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해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아내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는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갈 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날 때 그걸 무시하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얼마 못 가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그것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고쳐 나가야만 큰 낭패를 보지 않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남편들이 들을 때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남편들이 그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남편들이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어떤 남자가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그 남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내 아내에게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아내가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다고 잘하는데 아내가 자꾸 요즘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왜 그 DJ가 왜 아내분이 그렇게 짜증을 낼까요?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얼핏 얘기하기를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했다는 말을 얼핏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DJ들이 알았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그 남자분에게, 아니, 옆집에 있는 그 여자분이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셨으니까 부인분도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시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백화점 가서 쇼핑하라고 제가 돈도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J가 그래요? 얼마 주셨어요? 10만 원이요. DJ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선생님 10만 원이면 백화점 가서 쇼핑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다 있는 백화점 있잖아요. 다이소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거기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가서 놀다 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인이 짜증을 내고 화를 계속 내는지 그 남편 빼고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나는 백화점 가서 쇼핑하라고 돈 10만 원도 줬고 나는 내 아내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근데 결국은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다 있는 백화점 1,000원짜리 백화점 말고
진짜 백화점 가서 나도 쇼핑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남편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데도 남편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때로는 남편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하죠. 아니, 지금까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보통 아내들이 화가 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아니,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시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대뜸 아마 10의 9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없어? 내가 옷 사줬지. 당신 지금 차고 있는 반지 시계 다 내가 해줬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 더 하죠. 지금까지 내가 당신 데리고 살았지. 근데 과연 우리 아내들이, 여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걸까요?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들의 의미, 아내들의 그 마음은 남편이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잘할게. 힘들지 조금만 더 참고 같이 가보자. 사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데 아니 지금까지 당신은 나한테 뭐를 해줬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대뜸 왜 없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 데리고 살았잖아.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 아내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도저히 남편들이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죠. 아유 참 이 바보 온달 같은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은 평강공주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평강공주가 돼야 됩니다. 왜? 남편들은 바보 온달과 같으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남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학창시절에 국어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한국말인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입니다.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남편들이 좀 이해를 하려고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좀 파악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삶일까를 계속 탐구하는 재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의 패턴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의 패턴을 남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정말로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남편들은 이제 국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내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요. 보통 아내들이 때로는 이렇게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나 참 힘든 것 같아. 나 정말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정말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고 밖에서 나가는 것도 힘들고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들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의 9명은 남들 다 하는 거 뭐 힘들다고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거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그거 힘들다고 그래. 아마 10의 9은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뜻을 이해한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뜻을 이해한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해한 남편들은. 충성. 그래요. 아내들이 힘들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사실은 정말 좋은 남편 아니겠어요? 아내들이 힘들다고 할 때 남들 다 하는 거 그거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그리고 아내들이 혹은 다른 사람과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말이 좀 오고 가고 있을 상황이 되어지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아내들에게 조용히 해.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나서 상대방한테 가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내가 잘못한 건가요? 이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남편이 내 편인지 남편인지, 이 남의 편이 돼서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는데 정말 내 편인지 남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아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러냐.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내의 상황을 무시하고 아내가 처한 것들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아내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밤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파서 응급실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진통제 더 먹고 있다가 나중에 더 아프면 진짜 아프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나오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아파서 갔는데 그냥 진통제 먹고 견디고 있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오라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들에게 그 말을 꺼내는데 남편들이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남편들이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야단도 치고 아내들에게 큰 소리도 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을 만드는 부부라는 것을 세우셨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하게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아내들을 대할 때는 나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고 치욕스럽고 또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뭐 둘이 있을 때는 그래,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아내의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아내가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부부싸움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존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어느 때냐면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그것을 건들 때예요. 집안에 대해서 건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집 살 때 다 해줬지. 당신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동생들은 다 의사인데 당신 동생은 지금 직장도 없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집안이나 상대방의 어떤 그 배경들을 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싸운다고. 부부싸움할 때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서로의 집안이나 서로의 배경을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어떻고 부자 집안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쁘면 어떻고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또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는 선에서
남편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내들을 품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남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는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멘탈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든 제 아내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뭐 집안의 얘기를 하든 뭐 외모를 지적하든 뭐를 하든 너무 꿋꿋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남편분에게 정말 결혼 잘하신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든 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이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세워주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하면 상처를 주는 말 해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집에 있으면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남편들이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그 아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오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내들이 맞벌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오라 그랬어? 당장 때려치고 집에 앉아있어. 집안 살림이나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아내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유 무식하긴. 신문 좀 봐라. 왜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냐. 가만히 이 말들을 들어보면 사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하다가 보면 조금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내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대체 또 뭐가 불만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대체 또 뭐가 불만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자가 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아유 그냥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상처. 사실 이런 얘기는 남자들도 상처받을 것 같아. 그죠?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남편분들이 화가 나시면 이렇게 그냥 막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아유 애가 당신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지. 우리 집은 IQ 140 이하가 없어. 쟤가 저런 건 다 당신 집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말대답은 어디서 말대답하냐고 이렇게 할 때 아내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은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아멘을 막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니까 남편에게 하면 상처받는 말이 또 7가지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맨날 일만 벌려놓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일은 죽어라고 벌리는데 대체 벌어오는 게 없어, 가져오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들이 나갈 때 지금 일하러 간다는 거 거짓말이지. 지금 누구 만나서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일하러 가는 건데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정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딴 데 가려고 하다가 딱 걸리면 정말 빨가벗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남편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돈도 못 벌면서 주제에 무슨 취미 활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네 번째,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남편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다섯 번째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살 수 없냐는 말. 일곱 번째는 우리 애들이 당신 닮을까 봐 걱정이라는 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아유 내가 그때 나 좋다고 쫓아다녔던 그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남편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다 지혜로우시니까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비서가 아닙니다. 이 2016년, 17년 통계를 보니까 이 가사 노동을 하는 그 밸류가 한 달에 한 164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64만 원이면 사실 적은 노동의 양이 아니죠. 심지어 맞벌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벌이에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죠. 또 집에 들어와서 가사 노동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 아내들은 슈퍼우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사 노동만 감당하는 아내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2명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아이가 셋이 되죠. 남편들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건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청소가 안 됐다, 빨래가 안 됐다, 설거지는 왜 저렇게 있느냐,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아내들에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불평하기보다는 아내들이 하는 일들을 존중해주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남편들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들이 사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쉬고 싶은 생각들이 당연히 들죠. 근데 반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집안일에 시달리고 나서 남편이 오고 나면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같이.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사실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남편들은 아내들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까요? 아내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노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가사 노동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2달 동안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에 다녀왔는데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뭐 집에서 밥도 반찬 물론 아내가 다 해놓고 갔지만 뭐 또 챙겨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제가 일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챙겨요. 아이들 밥을 챙기고 뭐 치우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금방 9시 10시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가면서 저한테 꼭 당부하고 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침 일찍 빨래를 내서 널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빨래할 게 있으면 아침에 일찍 널어야 햇볕이 좋을 때 그게 마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를 할 일이 있으면 꼭 오전에 하라고 저한테 꼭 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널어요. 빨래 널고 빨래 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시에 빨래해서 널고 하다 보면 금방 12시 돼요. 그러면 점심 먹어야 되죠. 점심 먹고 나서 점심 치우고 나면 1-2시 금방 되고, 조금 있으면 애들 있는 집들은 애들 픽업하러 가야 돼요. 애들 픽업하고 오면 금방 3-4시예요. 그러면 3-4시 되면 조금 있으면 남편 올 거 아니야. 저녁 준비해야지. 또 저녁을 막 준비하면 남편이 6시나 되면 들어와요. 밥 먹고 치우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남자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시장을 보러 가거나 잠깐 그 사이에 친구를 만나거나 뭐 하게 되면 아내들은 더 바빠요. 왜? 이거 해야 되니까. 화장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 또 여자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일을 하는 날은 또 일을 하러 가야죠. 그러면 사실 아내들의 이 노동 강도가 굉장히 굉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내가 한국에 가 있는 2달 동안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가 됐잖아요. 한 5kg가 빠졌어요. 2달 동안 가사노동을 같이 하니까 한 5kg가 빠지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슈퍼우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4년 통계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통계를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일 경우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일 경우에 여자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약 3시간 19분을 더 가사노동을 한대요. 반면에 남자는 41분 정도 가사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여자는 3시간 넘게 가사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한 41분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41분 정도 통계가 그래요. 남편이 혼자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외벌이, 남편 외벌이일 경우에는 여자는 약 6시간 이상, 남편은 약 47분 정도 집에 와서 가사일을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자가 외벌이일 때,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편이 집에 있을 경우에 여자들은 집에 와서 2시간 40분을 더 가사노동을 한대요. 근데 남편들은 1시간 40분 가사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많은 것들을 누가 감당해야 하냐면 우리 아내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내들이 하는 일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어불성설이다. 정말 너무나 가사노동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내가 하는 것들 우리가 남편들이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지 말고 나보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해 주고 애쓴다고 칭찬해 주고 수고한다고 다독거려 주고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예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리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아내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바로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상해서 서로를 폄하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